네, 지난주에는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방한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줄줄이 방한하고 있는데요. 어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들어왔고요. 오늘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뭐 각각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는 합니다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안을 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 있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있습니다. 자, 현안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두 의원 차례로 연결을 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터뷰 오셨습니다. 자, 먼저 지소미아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는데요. 뭐 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더 나아가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거의 대부분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좀 우려의 어떤 표시를 더 노골적으로 반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가 최근에 외교관들을 만났지만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외교적 레토릭, 수사를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럽니다. 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입장, 미국 지도자 입장, 미국 군의 네. 입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맹국 정부 또 동맹국 국민에서 향한 일은 이례적입니다. 네. 어떤 일이죠? 예. 이것을 의지와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십니까, 의원님? 철회와 철회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미국의 불만, 예.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걱정, 네. 우려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음. 우리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은 한미 동맹 전혀 관계 없다 지소미아 예, 예, 예. 연장과 또 폐기 문제에 대해서 음.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 미국은 걱정하고 있죠. 네. 또 우리 많은 전문가들도 지소미아 문제가 해서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그의 대응 조치를 취해서 일본 아베에게 어떻게 보면은 총을 쐈는데 음. 그 총을 한미 동맹이 맡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럼 우리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정부 입장은 이렇죠. 국내 정치적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어서 네.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았던 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죠. 예. 이런 입장에 또 조정 문제를 떠나서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의 문제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문제고 한미의 신뢰의 문제라는 현실을 네. 이해해야 된다는 건데 음.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5당 지도자들과 대통령의 면담 이런 예.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이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주 아니 그 심각하게 자리에서 문재인 받아들인. 대통령은 이거는 원칙의 문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생존 전략의 문제, 국가 전략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결국은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안 쓰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뭐 확인차 질문 드리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미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의 신뢰, 예, 한미 간 신뢰, 국제적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신뢰를 손상하지 않는 방향, 그러면 지소미아 철회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 검토해야 됩니다. 철회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중지시킨 결정에 대한 철회에 대해서 예, 하나의 진지하게 철회를 검토해야 검토를 해야 되는 된다. 상황이다 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중재를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관여 안 한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한일 갈등 속에서 결국은 나왔던 것이면 미국 정부가 그 중재 안 하고 관여 안 하겠다고 한다면 지소미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네. 일본 정부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일까요, 그거는? 밀리 합참의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국을 오는데 예. 어제 어느 보도에 따르면
니온 게이자의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도 거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한국이 지소미아 인장을 먼저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네. 일본은 최근에 어떤 일본의 최고 전략가 지성을 제가 만났는데 일본은 향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국가 생존 전략, 번영 전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네. 미국을 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니까 일본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그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런 정부 입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지소미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일본의 어떤 무역 보복 초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인데요. 이 밀리 합참의장은 물론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이고 네. 황당한 인식이고 이것이 밀리 합참의장 통합권자로서 밀리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 한미 동맹과 예. 그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존재와 그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의 동아태 전략, 요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네네. 그 미국의 그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약간 통상적인 의례적인 얘기지만 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에 있는 미국의 수많은 자산을 지키고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들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다. 네. 그럼 미국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미국의 어떤 아태 전략과 미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다. 동맹의 공통이익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 공통이익 부분을 빼고 한국만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인데 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을 밀리 합참의장도 받아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미국민들은 왜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냐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간접합법으로 네. 3자 합법으로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만날 미국인들은 트럼프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트럼프 왜 저렇게 미국인이 아니고 많은 미국인을 대변하지 않고 소수 미국만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가 이런 이야기 잘 못해요. 트럼프하고 뭐 미사일 쏘면은 트럼프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에 막 숨어가지고 그냥 트럼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여론을 왜곡하는데 네. 트럼프 잘못된 인식 이 부분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의원님께서 지금 뭐 대신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일전에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 거의 같은 견해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은 안 되고 안 되죠.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이건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네. 외통위가 중심이 돼서 협상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고 네. 절차적인 문제지만은 거기에 소외되는 지금 지난해 예산 1조 조금 넘었죠. 네.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국방위원회 전체를 거치도록 해서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 상식을 넘어선 황당한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을 좀 채택하자를 제안을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요 정치 프레임에 자꾸 누가 거부하고 네. 누가 주장하고 가고 네. 방위 분담은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초당적 입장입니다. 그렇죠. 최소의 비용으로 그 한미 동맹과 한미 안보 태세를 유지하자는데 그걸 뭐 굳이 정치적 쇼로 네. 결의안을 내는 게 아니고 협상 잘하고 우리 예산 심의를 통해서 최소 비용으로 한미 동맹 태세를 유지하자는 것이 네.
나경원 대표님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우리 국민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돈 많이 줄라 하겠어요. 그에 대해서 정치적 쇼로 우리가 잘했는데 누가 거절했다 이런 쇼 하면 안 됩니다. 결의하는 그럼 쇼다. 여야 지도자가 생각이 똑같고 예. 저 생각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쇼로 한 당의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는 돈 적게 주약한데 나경원 대표는 돈 많이 주약한다 이런 프레임 걸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인영 대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북한 주민 2명 추방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십니까, 의원님? 비판적이 아니고요. 예. 이 문제는 정말 국가의 기강, 국가의 정통성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가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 헌법 그 영토조항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겁니까?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하나의 헌법에 좀 있죠. 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한반도 부속도설하고 그것도 전부 한반도 사람들 국민을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헌법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한국에 입국한 순간 우리 영토와 영해와 영공에 입국한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이 국민을 어떻게 보면 헌법적으로 반란 집단인 북한에 넘겨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네. 이게 적법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요, 법을 무시한 거예요. 법은 그 사람들한테 주택을 주고 정착금을 주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지난 5년간도 137명이 해당돼요. 그 137명 중에 살인범도 2명이 있어요. 그 우리 탈북자들을 그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드는 사람 범법 의도자도 있어요. 네. 이 사람들 북으로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거고 헌법을 무시한 거고 법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국가 기강 정통성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무시한 정책이에요.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은 시민단체 고발했지만 이게 뭐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몰라도 역사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과 국가 기강을 배반한 책임, 국기문란 책임을 저는 엄중히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 한반도 정치에서 가장 답답하고 좀 무거운 생각을 갖고 이걸 봅니다. 이거는 국가 기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결정에 관여한 사람은 정치적,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 20대 국회가 아니고 21대로 찾아가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의원의 총론적 입장만 듣는 걸로 가름하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